영천에 무려 13년 만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와 식생이 풍부한 숲이 훼손된 곳보다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수십 배나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전국 국유철도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월요일은 오늘도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단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가을볕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도 12도, 총송은 9도로 어제보다 약 2,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며 출근길 공기가 서늘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총송은 23도로 다시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영천에 무려 13년 만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적은 경북에서는 이처럼 산부인과 개원이 뉴스가 될 정도인데요.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경북 지역 시군 절반 이상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하는 실정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의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4시간 긴급 분만이 가능하고 산후조리원도 함께 갖췄습니다. 지난 2007년 영남대 영천병원 분만실이 문을 닫은 지 13년 만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 진료를 받아야만 했던 영천 지역 산모들은 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기존에 포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불편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집 가까이에 개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첫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환경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가까워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 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해 시설 투자에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직원 급여를 비롯한 운영비 5억 원도 받습니다. 이로써 문경시를 제외한 경북 시 단위 지역에는 모두 분만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에는 이 같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습니다. 자립 경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건 하지 않는데 거기 이제 자기 본인 투자도 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인구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김천을 비롯해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5개 시군 산부인과 병원 역시 정부로부터 해마다 35억 원을 받습니다. 군 단위 지역에는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지난 2009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마다 정부의 도움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추가로 신설해 아기 울음소리를 더 듣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는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와 식생이 풍부한 숲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수십 배나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봉화군의 한 마을입니다. 흘러내린 토사로 농경지가 초토화됐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뭐 이게 현실인가 믿겨지지를 않았죠. 이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식생이 풍부한 건강한 숲 조성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연구진이 산불로 훼손된 안동 지역 숲과 건강한 숲을 비교했는데 숲이 잘 조성된 곳에서는 토사 유출량이 헥타르당 27.5kg에 그쳤지만 숲이 훼손된 곳에서는 2,340kg,
무려 85배나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뭇잎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차단하는 우산 효과가 있고요. 나무 뿌리는 지표에 있는 토양을 고정하는 토양 고정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54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산사태는 모두 5천여 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특화된 지능형 숲을 조성하고 사방댐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의성 안개시장이 내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거쳐 현대식 점포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장옥 형태의 옛 점포를 기억하기 위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추억을 모은 기억 상점을 개장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개시장에서 2대째 건어물전을 운영 중인 황보엽 씨. 우시장으로 이름났던 8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이른이 되도록 곁을 지킨 건 상점 한켠의 나무 금고입니다. 여닫을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이 피어납니다. 그때 가면 돈이 이제 입에 차니까 이런 종이 박스에 또 여가 챙겨놓고 또 채우고 그랬지. 보물이네요, 이게. 네.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은 생각 들고. 이웃사촌 마을의 청년 예술가들이 안개시장을 지켜온 기억을 한자리에 모으는 기억 상점을 개장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안개시장은 옛 점포를 철거하고 내년부터 복합 문화 공간을 담은 3층 규모의 현대식 시장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소한 기억이 모여 기록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뿌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게 이제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곳에는 이제 상인분들의 기억이 있고 또 상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추억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아카이빙하는 그런 기록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상인들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일러스트와 영상 등 창작 작품으로 재구성해 올 연말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추석 앞두고 남해안 항구 위판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보름 조업에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이 넘는 어획고를 올릴 정도로 조기 풍어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의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척의 조기잡이 어선들이 오가는 목포 수협 위판장입니다. 크기별로 나누는 선별대마다 갓 잡아온 조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모처럼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조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 요즘은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 조업에 잡은 고기는 508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 이상 위판고를 기록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잡히다 보니 조업 도중 두세 차례씩 입항해 조기를 풀어놓고 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기 풍어 속의 가격은 100마리 한 상자에 최고 60만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많은 물량이 이렇게 이제 또 반입이 되다 보니까 일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조업 상황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모처럼 맞은 이 풍어기에 관리를 잘해서 또 다른 가을 대표 어종인 갈치 어획량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남녘 항구는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로컬 푸드 직매장인데요. 신선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구입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 로컬 푸드 직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각종 채소를 키우는 강춘호 씨. 수확한 채소를 팔기 위해 매일 아침 로컬 푸드 직매장을 찾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야채를 손수 진열하고 가격도 직접 결정해 붙입니다. 제가 소비하고 남는 부분은 로컬 매장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매장에 보고 그거하고 가격을 한 10에서 20% 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이렇게 입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일반 시중가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보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품도 이제 뭐 깔끔하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랑이랑 항상 여기 잘 오거든요. 거제시의 경우 로컬푸드 3개 매장 매출액이 9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농가도 1년 사이 100농가 이상 늘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도 불구하고 외식보다는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들이랑 밥 먹으려고 준비하러 온 거라 가지고 외식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데서 마트에서 야채 많이 사고 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믿고 사는 거죠. 영세농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판로도 되는 가운데 거제시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전 농협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중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생활의 소시 사업을 해서 로컬푸드 단독 매장, 복합 매장이 좀 들어서게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농산물 유통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농촌에서는 쓰다 남은 농약과 용기는 유독성 물질이 남아있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 노인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집화장에 갖다 버리기도 힘들어서 골칫거리였는데요. 세종시가 소량의 폐 농약 용기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거에 나섰습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전의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폐 농약 용기 전용 봉투에 다 쓴 농약병을 담아 마을 회관 앞에 놓인 수거함에 버립니다. 폐 농약 용기는 유독성 물질이 묻어 있어 반드시 영농 폐기물 집화장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집화장까지 매번 버리러 가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농약을 쓰면은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팥둑이나 논둑이다 그냥 버렸거든요. 버려가지고 그것이 장마가 지면은 하천으로 다 흘러내려갔어요. 세종시는 이달부터 농촌을 돌며 폐 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이 요청할 경우 그것도 폐 농약 용기가 1톤이 넘을 경우 수거해 갔지만 소량의 용기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건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가구마다 봉투를 나눠주고 마을 곳곳에 둔 수거함에 모아두면 한 달에 한 번씩 걷어갑니다. 이렇게 수거된 폐 농약 용기들은 세종시 각 읍면에 설치된 공동집화장 38곳으로 옮겨집니다. 폐 농약 용기를 마치 생활 쓰레기 버리듯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폐 농약으로 우려되는 환경 오염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이 좀 남아 있는 것이 그 자연에 오염이 된다든지 잘못하면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종시는 폐 농약 용기에 폐기하는 양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지급하는 수거 보상금도 마을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모레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에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돼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은 인원수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PC방은 한 칸 띄어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 동안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 동안 유흥주점을 비롯해서 5종에 대해서만 운영이 중단됩니다. 동대구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전국 국유 철도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동대구역에서 발생한 절도는 모두 35건으로 62건을 기록한 부산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동대구역 인근의 복합환승센터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 절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범죄 건수도 증가한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역이었고 부평역, 영등포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2020 대구 오페라 축제가 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 특설 무대에서 내년 2월까지 열립니다. 지난 25일에 댄스 오페라 카르멘을 시작으로 개막해 라보엠과 춘향전, 달의 세계 등 모두 10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오페라하우스 야외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관객 50명으로 제한이 됐는데 나비부인과 사랑의 묘약, 마술피디 등 3개 작품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페라하우스 안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0대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82살인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가을볕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도 12도, 청송은 9도로 어제보다 약 2,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며 출근길 공기가 서늘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청송은 23도로 점점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영천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영천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0도, 구미 1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와 구미 모두 24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봉화 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4도, 봉화 23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